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코로나 위기를 헤쳐나가시려 방역수칙 준수하시면서 최선을 다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응원의 인사드립니다. 코로나 시기에 불철주야 시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모든 노고에도 감사드리면서 또한 어려운 예산 형편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으로 코로나로 힘든 시민들을 위로해 주신 시장님의 결정에도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시정 질문을 위해서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입니다. 네, 시장님. 시장님 앞으로도 시민들께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확대 지급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확대 지급? 네네네. 네. 네, 우리 시 자체 확대 지원금은 네네. 아직은 없고요. 네. 중앙정부나 상급 지자체에서 지금 계획을 일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계획이 없으시고요. 시장님 아직 계획 없으시다고요? 네, 아직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욱 노력 부탁드립니다. 시민들께 직접 네, 우리 돌아갈 수 있도록요. 재정 상태가 그러니까요. 허락하는 한 그러시죠. 가급적이면 어려운 계층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시정 질문은 인사가 만사라는 인사에 대해서 시정 질문하겠으니 시장님의 진심 어린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자, PPT 한번 띄워보실랍니까? 그거 말고 그 앞에 거. 네, 이거 띄워놓으세요. 자, 시장님께서 취임하셔가지고 몇 번의 인사를 단행하셨습니까?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정기 인사를 하기 때문에 네네. 한 3년째 정도 되니까 세 번 하셨나요? 곱하기 2 하면 한 6번 정도? 6번 하셨는가요? 네. 그러시면 시장님의 인사 원칙은 무엇인가요? 네. 인사 원칙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인사,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균형과 조화의 인사, 전문성을 반영한 적재적소 인사, 대부분의 이런 기본 틀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죠. 시장님 죄송합니다. 너무 인사 원칙이 좀 길어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네. 기본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고 능력과 성과 중심이고 균형과 조화, 그 다음에 또 한 번만 죄송합니다. 전문성, 적재적소. 전문성, 적재적소. 예. 자,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인사를 통해서 시장님의 어떤 가치와 철학을 실천하신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인사는 모든 기관, 모든 조직, 모든 분야의 기본적인 하나의 업무지요. 그래서 인사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또 행정의 능률, 성과를 높이고 그럼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럼으로써 우리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개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은 양질의 시민들께 결국엔 양질의 시민 서비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결론은 이런 것들이 그러시면 자, 시장님의 인사 원칙이 공무원들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요. 네네.
그러니까 사기에 영향을 미친다 그 말이죠. 이를테면.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사기로 인해서 행정의 성과 능률을 올리고 성과를 올리는 거죠. 네, 사기에 예. 미치는 영향은 예. 아, 그러시구나. 말 그대로 사기죠. 사기, 사기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다고요? 아주 훌륭하시다고요. 능력이 반영이 되고 아까 무슨 뭐라 하셨죠? 전문성과 적재적소와 여러 가지 것들 아까 인사 원칙이 반영되니 사기가 높다 이 말씀이신가요? 사기가 높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일반적인 얘기를 물어보고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공자들이 사기가 높으냐, 과거에 비해서 사기가 좀 떨어졌느냐, 높으냐 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행정 성과로 또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고 하겠죠. 예. 그러시군요. 그러면 시장께서 파악하시는 공무원들의 인사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을 이제 수치로는 제가 계량화를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로 예측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 행정의 이 성과가 이 일의 성과가 어느 정도 높아졌는가 우리가 행정 목표를 설정해서 이런 행정 성과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됐는가 이런 성과를 보고 측정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외부 평가에 의해서 측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다 그러면은 작년에 우리 권익위원회가 전국의 지자체 모든 공공기관을 청렴도 측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목포가 전라남도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다. 특히 인사 분야, 공사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뭐 이런 것을 보면은 이제 긍정적인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또 우리 시가 그동안에 하려고 했던 많은 사업들, 정책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를테면은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은 이제 예산 반영으로 보면은 나타나겠죠. 뭐 이런 것들 또 하나는 외부기관의 평가를 해서 우리 목포를 어떻게 평가를 했는가 뭐 이를테면 도시대상 최우수상을 받다든지 또 이를테면 개발이 좋은 도시 전국 1위를 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외부 평가 또 전라남도 평가 각종 분야별로 평가를 보면은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줬다 이런 걸 보면은 계량화는 할 수 없지만은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사 만족도가 아주 우수하다라고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목포시 공무원들이 승진을 위해서 평소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알고 계신가요? 누누이 제가 우리 공직자들한테 강조한 것이 일 열심히 잘하면은 거기에 따른 상한 대접을 받을 것이다. 일을 열심히 해다오. 그래서 실제 두드러진 일 성과를 나타내고 고생을 많이 하면은 그 부서에 근무한 사람들한테는 인사로 보답해주는 소위 말해 보상 체제를 갖추는 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 뭐 그것을 우리 공직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시구나. 자, 그러시면 목포시 인사 기준, 인사 원칙,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광부 공무원들의 청렴성, 신뢰성, 투명성, 적합성, 유연성 등 이런 것에 관해서 뭐 의회나 시민들이 설문조사 하시는 것에 시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설문조사를 네, 네. 하자고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 하는 것에 만약에 하겠다고 좋죠. 하시면 예. 네, 동의하시죠? 어차피 권익위원회에서도 매년 하고 있고요. 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니 이제 권익위원회가 청렴도 아니고 측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권익위원회가 아니고 별도로, 의회나 시민들. 별도로 뭐 예를 들어서 저희들 행정 전반에 관해서 네, 인사 기준, 인사 원칙, 그 다음에 청렴성, 간부 공무원들 시장을 비롯한 신뢰성, 투명성, 적합성, 유연성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의해 주셨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시장님 인사에 관해서 쭉 들으셨어요. 원칙, 철학, 가치 어떤 것을 반영을 하고 계시나 실천을 하고 계시나를 들으셨어요. 그러면
시장님 인사에 관해서 노조 게시판 등을 통해서 나타난 공무원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노조 게시판에 보면 승진을 하려면 아까 시장님께서는 일만 잘하면 된다, 성과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조 게시판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승진을 하려면 줄 서야 하는 곳이 4군데라고 나와 있는데요. 시장님 혹시 999 아십니까? 네. 999. 999. 네. 잘 모르겠는데. 아, 그러시죠. 네. 승하원 아십니까? 네. 아셔요? 네. 어디예요, 승하원이? 네. 아, 승하원을 아시냐고요? 아, 그 인사 승진을 하려면 줄 서야 하는 곳이 4군데라 했는데 승하원이 뭐 하는 데냐고요? 아시냐고요? 목포에 성함이 있죠. 아, 네. 여기 말씀하실까요? 그 다음에 3.1절은 혹시 아시나요? 그냥 쉽게 얘기하세요. 뭐 아니 여쭤보는 거예요. 시장님 인사권자니까.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그냥 쉽게 얘기하시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피식육식당 혹시 아세요? 예? 피식육식당. 자, 999 승하원 3.1절 피식육식당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들의 승진 노력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죠, 시장님? 반응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은 4군데 이렇게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 여기에 줄 서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반응은 인사원 측 어디에 해당하시죠? 우리 최영림 의원님, 네.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의 인사가 이루고 나면은 반드시 개인적인 의견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또 인사는 아시다시피 만족한 사람도 있고 만족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도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다음 인사에 어떤 내가 뜻하는 대로 못 가면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자꾸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핑계라 그럴까요? 약간 이런 거 있습니다. 예. 그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어느 조직, 어느 직장을 가든지 간에 근데 인사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이제 불만을 얘기하게 되고 특히 우리 노조 게시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테면 서운한 사람이 있지요. 또 아쉬운 사람이 있지요.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를 들어서 그 포함이 안 된 경우도 있지요. 그게 다반사지요. 이를테면 승진 자리는 하나인데 승진한 사람은 하나인데 승진하려고 한 사람은 10명, 20명이 되죠. 어떻게 보면 인사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요. 그래서 자기 게시판에 자기 의사를 표명도 하지요. 그러면서 이유를 대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흔히 이렇게 표현하면 좀 과장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역사 이래로 예, 인사에 관한 후담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도 있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은 저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사와 관련해서 주로 조직 내부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인사부서 얘기를 가장 우선적으로 듣고 그 다음에 관련된 부서장들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그걸 증거를 대라면 이 자리에서 바로 드릴게요. 아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 자세히 잘 모릅니다. 더구나 인사나 하위직들은 더더군다나 모릅니다. 저는 간부급 정도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면 간부급 중에서도 저방의 결제를 자주 들어온 사람, 이 일을 같이 많이 이렇게 대면에서 해본 사람,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 채널로 이 얘기를 검증을 합니다. 물론 인사 기록은 다 있지만은 그 기록 말고 그 사람이 어떤 평을 받는가, 그 조직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부서장들이 제일 잘합니다. 부서장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거기서 합리적으로 경력, 총경력, 당해 경력, 나이, 근평 전부 종합해서 한 사람이라도 덜 억울하게끔 가급적 놓치지 않게끔 성심성의를 다해서 인사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온 것이 저 지금까지 인사 행태고
아까 말한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것은 그런 얘기는 보통 기관장들이 바뀌면은 흔히 나올 수 있는 네. 얘기들입니다. 이제 시장님 거기까지. 뭐 제 부시장이 몇 사람 뭐 이런 얘기 계속, 많이 나오는데 아니, 계속 제가 네. 여쭤볼 게 있으니까 거기서도 충분히 말씀하세요. 예, 그 답변하세요. 정도 이해하시고 예, 기회 드릴게요. 예. 질문하세요. 예. 자, 이런 반응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다 말씀하셨네요. 그죠? 네. 네, 다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자, 이 네 군데에 줄을 서야 한다는 것은 시장님께서는 시장님의 인사를 통해서 무엇을 실천하셨을까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용하려고 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이 현실에 받아들여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용하려는 것이고 예. 그러면요. 자, 소문에 의하면요. 이번 인사로 인해서 명퇴를 앞두고 있는 직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시장님 인사 원칙에 안 맞는 거 아니십니까? 예. 그 자세히 좀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아니.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사가 있고 나면은 겁나게 아쉬움이 많이 남죠. 예를 들어서 10번이 승진하는데 9번이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든다 그러면. 또 7번이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를 고려합니다. 부서 안배도 합니다. 이를테면. 어느 특정 부서에 치우치지 없이 가급적이면은 금평 한두 자리 이 차이가 나면은 실국 안배도 합니다. 이를테면. 또 때로는 남녀 구성비도 생각을 합니다. 또 때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금평은 좀 앞서지만은 나이가 많다든지 총 경력이 많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도 합니다. 이를테면은. 이게 인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네, 알겠고요. 그런 고민을 얼마나 하느냐 하는 것이 자, 인사 실무부서라든지 최종 인사권자가 할 일이지 누구 말 듣고 그냥 인사한다든지 네, 저는 알겠습니다. 그런 인사는 안 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자, 사례를 한번 들어서 질문 드릴게요. 자, 행정직 승진의 한 사례를 들자면요. 입사를 2000년에서 2002년도에 입사했어요. 근데 그 공무원이 승진을 했어요. 90년도에 입사한 10년 이상 선배 공무원보다 먼저 승진했어요. 행정직 승진 사례. 그러면 또 시설직의 승진의 두 사례를 들자면요. 선배들을 약 20명 제치고 3년 반 만에 6급 승진한 직원이 있고요. 4년 반 만에 15명 정도를 제치고 6급 승진한 직원이 있어요. 자, 이 케이스를 통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보시게요, 시장님. 첫 번째, 행정직 승진의 사례. 2000년에서 2002년에 입사한 공무원이 90년도에 입사한 10년 이상의 선배들을 제치고 먼저 승진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시장님? 그렇게 질문하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차라리 의원님이 그렇게 시장 나오라 해갖고 질문하면서 그렇게 질문해보면 내가 어떻게 뭔 재주로 귀신이 아닌 이상 그걸 어떻게 내가 답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이 그런 걸 질문하고 싶으면은 그 답변을 듣고 싶으면은 미리 구체적인 답변을 좀 주십시오. 다른 의원님처럼. 아니, 다른 의원님들이 전부 다 구체적인 답변을 아니, 이거는 질문해가지고 아니죠. 그 답변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문을 주시는데 의원님은 그렇게 그런 걸 안 주시니까 인사 전반에 관하여 그럼 내가 어떻게 시장이 뭘 어떻게 내가 알아갖고 그 직원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시장님이 인사하시잖아요. 아니, 다른 행정 인사를 하는데. 다른 공사나 다른 행정은 또 혹시 각 국장님들께서 이제 위시하셔서 하시지만 인사야 시장님 전부 권한이시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 이유 좀 알 수 없을까요? 그것을 그런 사례가 좀 두드러진 어떤 사례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무성적 평정을 잘 받았다든지 아니면 업무에 어떤 성과를 냈다든지 이제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초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두드러진 성과를 내는 그런 공무원들, 그런 부서 또는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부서 누가 인정해도 그런 정도는 인정되겠다라고 하면은 제가 약간 순서에 좀 뒤처지더라도 아까 얘기한 사기양양 차원에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생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이런 것은 보상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서 좀 이렇게 먼저 인사를 좀 우대를 해주지요. 근데 그런 것은 어찌 보면은 조직 운영상 또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모든 것을 근무 경력이라든지 나이라든지 모든 것을 이런 것만 볼 수 없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이 행정 조직이라는 것은 인재를 좀 키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 사회에서 경쟁 구도라도 볼 수 있습니다. 무산이라는 사람보다는 나이가 좀 젊어도 좀 늦어도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조직에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다양한 요소들을 복합해서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왜 저 사람 인사 좀 됐나 이럴 수도 있지요. 자, 그러나 이것은 시장님. 조직 운영상 어찌 보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인사원칙 생각하시고. 어떤 인사원칙이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상 체계를 갖추고 또 인재를 양성하고 뭐 이런 원칙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이제 아니었다, 좀 시장님.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시면 그런 사항 절대 별도로 한번 예, 아주 상담 알겠습니다.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좀 미리 자, 그런 것을 시장님, 좀 듣고 싶으면은 한 케이스 한번 더 들어보시게요. 네. 자, 시설직의 두 사례 보시게요. 자, 선배들의 를 20명 정도 제쳤어요. 그러면 3년 반 선배들 20명 정도 제치고 3년 반 만에 승진한 직원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아까 똑같이 들어도 그러니까 되나요? 그것을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지금 내가 그것을 인사한 지가 지금 얼마가 돼버렸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라고 지금 여기서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좀 이렇게 오셔가고 저 방에 좀 오세요. 아이 자, 왜 꼭 여기서만 그런 걸 물어보십니까? 시장님, 시정 질문을 이런 거 여쭤보라고 질문을 하라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시정 제가 질문을 하는 건 시장실 가겠어요? 좋으신데요.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알겠고요. 구체적인 걸 자, 주셔야 답변을 자, 주는 거 여기에서 아닙니까? 시장님께서도 지금 이런 인사가 끝나면 이런 잡음이 많아요. 그럼 시장님께서 명쾌해서 답변을 하시면 되지요. 자, 아까 말씀하셨어요. 선배들 한 20명 제끼고 열 몇 명 제끼고 이제 승진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얼마나 업무를 잘합니까? 얼마나 업무를 잘하길래 보상 체계를 갖추고 인재를 양성하는 거가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현안 시정에 관해서 정말로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그 뭐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상품을 설득해서 예산 확보를 해야 된다든지 아주 비중 있는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은 그 사업들에서 많은 고생들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면 그 고생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시스템이 없으면은 누가 예를 들어서 얼마나 죽게 하면 살기를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전국이 치열하게 어떤 걸 하나를 사업을 갖고 경쟁을 하는데 얼마나 그렇게 하려고 하겠어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죽게 하면 살기로 노력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보상체를 해준 것이 맞지요. 그게 공평한 인사고 어떻게 보면 거의 형평이라고 봅니다. 시장님, 자, 그 이제 그런 그 경우가 업무 능력의 정도를 누가 판단합니까? 부서장이 평가를 하죠. 아, 부서장께서요. 네. 그러면 그 선배들 20명, 열 몇 명 그 선배들은 보상이 필요 없는 인재 아닌가요? 이 사람들 일 안 했어요? 그런 얘기가 그러잖아요. 아니고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러네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흔히 말한 뭐 발탁인사니 이런 용어도 쓰고 그러지만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얘기지만은 그런 것이 적절하게 가미가 되고 그런 것들이 혼용이 돼야 조직에 일하는 조직, 어떤 성과주의 조직 뭐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내가 지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라고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지금까지 인사를 아까 말한 뭐 한 6차례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인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합니다. 말로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성과 중심의 능력 중심의 인사를 한다 그런 거 아니고 실제적으로 고생하고 노력하는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보상을 해준 것이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죠.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생각해야 되고 상대가 다 있기 때문에 또 이야기하시게요, 계속 시장님. 네. 자,
여러 케이스도 있지만요. 대표적인 케이스를 제가 들고 나왔고요. 여러 경우에도 있지만 이런 인사 결과를 보고 공무원들이 느끼기에 직장 다니지 말아라, 일하지 말아라 라고 인식을 한다는, 인식하면서 심한 좌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상대적인 어떤 그런 소외감이랄까 약간의 어떤 그런 걸 느낄 텐데, 이제 인사권자나 인사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이해를 좀 시켜줘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인사 때 적절하게 좀 고려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조화 균형 속에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어떻게 보면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인사가 감당이 뭐 이렇게 뭐 쉽게 하는 것 같지만은 인사부서나 최종 인사권자는 엄청나게 고민을 합니다, 사실은. 예. 예. 그렇게 쉽게 그냥 인사할 것 같지만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인사의 결과가 이렇게 직장 다니지 말아라, 일하지 말아라 라고 인식을 한다면 결국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오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것인데요. 시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래서 아까 우리 우리 사회 게시판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저런 얘기 나올 때는 인사권자인 저로서는 겁나게 안타깝죠. 다 어떻게 보면 다 껴안아야 될 내 가족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저런 어떤 좀 이렇게 좀 서운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겁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보고 받을 때도 있고 못 받을 때도 있고 하지만은, 아무튼 다양한 의견을 더 많이 들어서 가급적이면은 좀 두드러진 인사,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그렇게 좀 발탁 인사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모든 공직자들이 좀 좋은 분위기에서 저보다 기대감을 갖고 갔으면 좋겠고, 인사권자가 제일 아쉬운 것은 자리는 한두 개인데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걸 충족시키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아쉽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일은 또 독려를 하고 열심히 또 채찍질하고 하다 보니까 좀 미안한 생각은 항상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님, 이제 이런 문제도 존재합니다. 짧은 기간에 6급 승진을 해요. 그럼 그 짧은 기간에 6급 승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그 6급 승진한 직원이 곧 팀장 보직을 받을 거잖아요. 금방 받겠죠. 그러면 다른 직렬을 보니까 팀장 보직 받으려면은 승진해서 2년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팀장은 그 팀을 목포시를 대표해서 팀을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팀장의 역할이 가능한지에 문제가 발생이 되죠. 또 아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로 인해서 조직의 위계 질서가 파괴되고요, 위화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조직의 질서가 파괴되고 위화감이 조성이 되고 위계 질서가 파괴되면 조직의 동력이 상실이 되고요, 그 조직이 와야 되는 결과가 초래되고요. 그 결국은 이게 고스란히 목포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소로 작용함으로 인해서 이 결과가 참으로 걱정스럽고 또 걱정스럽습니다. 자, 시장님, 퇴직하려면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공무원에게 승진시키면서 많이 요구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많이라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누가 그걸 요구를 해요? 아니, 소문이 있더라고요. 누가 모르신가요? 이제 그런 얘기는 조심해서 하세요. 아니 우리 들리니까. 최영민 의원도 지금 아마 지금 삼선 의원이 계시는데, 그렇게 정책 모처럼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 정책 질문 같은 거 하실 때는 좀 어떤 그런 인신공격적인 그런 것보다는 좀 좋은 듣기도 좋고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인신공격이 아니고 여쭤본 거예요. 소문을 여쭤본 거니까요. 그렇게 또 과민하게 반응하시면 또 그러네요. 아마 그만할게요. 네, 그만하십시오. 네. 자, 다음 화면 띄워보십시오. 지역보건법 띄워보세요. 자,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는요, 보건소장은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을 임용하고
임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보건직렬에서 임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시장께서는 지역보건법을 어기고 행정직을 보건소장 직무 대리로 임용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마 우리 의원님들 특히 저 분야에 관심이 가장 많은 우리 최홍림 의원님은 저 내용을 다 아실 것 같아요. 저한테 질문 안 해도. 왜 그러냐 그러면은 최홍림 의원님이 많이 알아보셨잖아요. 여기저기요. 다 알아보셨고 또 그 내용도 다 알고 계실 텐데 구태여 또 이것을 제가 물어본다 그러면은 그냥 편하게 쉽게 답변을 해드릴게요. 법에는 저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는. 근데 우리 목포시 현실이 코로나가 한창 극심한 시기에 보건소장을 임명해야 되는데 맞죠?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공무를 하든지 아니면은 보건직군 중에서 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지금 저기는. 근데 보건직군에서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5급의 최저 승진 소요 연수가 4년입니다. 4년 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목포에는. 그래서 전라남도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보건직구를 하나 보내주시오. 몇 차례 요구를 했죠. 근데 도에서도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 보낼 사람이 없다 지금. 도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자리가 늘어나고 해가지고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행정직을 지정 대리를 시킨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적으로 뭐 특정한 뭘 의도를 갖고 저 인사를 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인사가 되는 것이고 도에서도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없다라고 인정을 해줬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 이 방법 말고 다른 좋은 대안이 있으면 혹시 우리 최영림 의원이 한번 얘기 한번 들려주실래요? 자, 도에서 인정을 할 수 있고 시장님께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방금 설명하신 대로 그게 현실적인 사안이 생기면 가능하다라는 법이 혹시 있습니까? 네. 어디 법이 있습니까? 몇 조 몇 항입니까? 저는 그 법을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네, 그것은 지정 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직무 대리를. 시장님.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직은 안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럼에도 시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것에도 불구하고 행정직은 안 된다라고 합니다. 자, 시장님. 지금 지정 대리가 안 된다고요? 네, 보건복지부에서요. 보건복지부에서 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지금 아침에 제가 시정집으로 들어오니까 봉투로 뭐 이거 비공개입니다. 공문 주라고 했더니 보건복지부 공문 주셔서 제가 못 보고 왔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도 지역보건법 시행령 13조를 이행하지 않으시고 행정직이 보건소장 업무를 계속 수행 중인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제 우리 시민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보건복지에다가 이제 물어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보건복지에서는 뭐라고 우리한테 얘기했느냐. 아까 저 법에 근거해서 우리 목포시가 지정 대리를 했는데 가급적이면 그 지정 대리를 짧은 기간 안에 끝내는 게 좋겠다. 그러고 가급적이면 보건직군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하든지 이게 이제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저한테 준 거죠. 직무대리 기간을 가급적 좀 짧게 해주라 그랬더니 예. 가급적이면 짧게 하고 저 법에 규정된 대로 저런 규정대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시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제 생각은요. 시행령을 이행하려는 노력이 급선무이실 텐데 이런저런 답변을 하셔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 최영림 의원님이 시장님. 우리 목포시 현장 실제를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특정인을 예를 들어서 못하기 위한 그런 인사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직은 안 된다고 합니다. 시장님. 아니 안 된다고 한 것이 아니라 된다니까요.
아니 안 된다고 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 아니, 근거가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래요? 법 좀 알려주시라고 했잖아요.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장께서 그러니까 말씀한 게 몇 조 몇 항이냐고요. 제가 그걸 못 찾았다고요. 알려주시지도 않고요.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정대리라는 걸 다 하잖아요. 지정대리. 예. 그게 몇 조 어떤 몇 어떤 항? 경우에 몇 조 몇 항인가요? 아니 공무원 인용력이 다 있습니다. 예. 예. 저는 지역 보건 공무원 아니 우리 아니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우리 공직 그건 사회에 일반 규정이고요. 시장님 일반 규정이 있는데 특히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을 지키셔야죠. 자, 시장님 이번 보건소장 인사를 두고 한 시민이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로 시민의 건강권이 엄중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 자격이 없는 행정직을 업무시키는 것은 마치 무면허 운전자에게 운전을 시킨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시장님 법은 왜 있을까요? 우리 저 행정법은 우리 지키고 지역보건법은 안 지키셔도 되나요? 그렇게 보시면 조금 지나친 해석이고 우리 공무원들 4급 정도 되면은 특히 우리 코로나는 저 부분은 우선 거기에 전부 다 과장들 직원들 다 있습니다. 전문직들이요. 이제 소장 문제인데 이 소장은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일으키면은 우선 코로나 전국을 놓고 본다 그러면 그럼 우리 행정직들도 지난 1년 동안 매일 아침 8시 반 토요일 일요일 없이 1년 동안 내 전국 상을 다 공유를 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주요 간부들 실국장들 물론 읍면 동장들까지 매일 아침 8시 반에 1시간 반 동안 코로나 상황을 영상회를 합니다. 하루도 안 빼고요. 1년 동안. 그래서 전부 다 공유를 다 합니다. 그리고 전 부서가 이 간부공무원들이 공동 대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대응 본부가 있잖아요. 우리가 대책본부가. 근데 거기서 그 과정 다 하면서 저 상황을 전국 상황, 우리 목포 상황을 전부 다 공유를 하면서 그 행정직도 일정 부분 총괄했던 사람입니다. 코로나 이 시국을. 그래서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 한 것 다 했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현재 제도 하에서 법적인 근거에서 행정직이 지정대리로 나간 겁니다.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지역보건법을 안 지키셨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보건법을 지키셨다고 하니까 시장님 순천시에서도요 직무 대리로 보건소장을 행정직을 임용을 해서 전라남도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거기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적이 됐다고요. 지적은 되죠. 왜 그러냐면, 의원님, 지적은 돼요. 왜 그러냐면, 저 법은 저렇게 돼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보건직군에서 해라, 얼른. 어디가 가급적이라고 돼 있나요? 예? 어디가 가급적이라면 돼 있어요. 시장님.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순천 같은 경우도 지금도 그렇게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아니 그게 다른 지자체 순천에서 했다고 해서 목포시가 면제부가 될 수는 없고요. 자,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행정직은 안 된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시장님 노조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만합시다님. 인사 갑질한 그 자석이 누군지 모르세요? 정말 모르세요? 학폭만 폭력이 아닙니다. 까마득한 후배 승진시켜 놓고 능력이라 포장하는 그 자석이 누군지 정말 모르세요? 가슴 먹먹해지는 노조 게시판의 글을 읽으면서 내 일처럼, 내 동생 일처럼 눈물이 핑 돌았고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승진으로 좌절하고 또 좌절해서 한스러워하는 공무원들의 피눈물이 전해져 와서 잠을 설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정 질문을 통해서라도 배경 없고 힘없어서 계속 승진에 밀리고 한직으로 내몰리면서 벙어리 냉갈을 앓는 공무원들의 심정을 대변해야 되겠다라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드릴 수 있는 말은 용기 잃지 마시라는 위로의 말도 진정으로 그분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힘없고 배경 없지만 사명감 있고 능력 있는 직원들의 피눈물을 닦아주는 인사, 시민을 위한 인사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또 풀지 못한 숙제를 기억하면서 시정집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우리 최홍림 의원님 그런 마음으로 우리 공무원들 좀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